네, 바쁘신 가운데 이영춘 박사를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추모제 사회를 맡은 문화예술단체 서쪽 사람들의 총무 윤혜련입니다. 네, 이제 이영춘 박사 추모 39주기를 맞아 제8회 쌍천 이영춘 박사 추모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강임준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양천 복지관광국장님께서 추모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때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에 군산시장 강임준 시장께서 오셔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약간 그러지 못한 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해서 제가 추모사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인술로 농촌 보건유생을 위해 헌신하신 쌍천 이영춘 박사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나라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후 암울했던 시기에도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농민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으로 일생을 바치신 이영춘 박사님 영전의 삶과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8번째 이끌어 오신 서쪽 사람들 이종래 고문님, 최승훈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쌍천 이영춘 박사께서는 평안남도 용강에서 태어나서 세브란스 의전과 일본 유학을 거쳐 한국인 최초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타계했을 때까지 무촌 진료사업과 학교급식, 최초 보건소 설립, 군산의료원 초대 원장 역임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 이외에도 최초로 보건예방의학을 주창하셨고 농촌 민족원천이라는 신념으로 농어촌 진료봉사에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업적과 애민정신은 박사께서 떠나신 40년 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 속히 살아 숨쉬고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삶을 지향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과정이 인생일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요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제일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영춘 박사님께서 일평생 지쳐오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존중, 숭고한 정신을 기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며 한국 슈바이처로 불리우시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큰별 쌍천 이영춘 박사님과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모사를 해주신 김양천 복지관광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이진원 문화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진원 문화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쪽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자리까지 설 줄은 몰랐어요. 다만 이영춘 박사님은 제 생활의 하나의 모토였어요. 조만한 모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이영춘 박사님 막내 아드님을 제가 남중학교에서 담임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영춘 박사님이 남중학교 육성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임선생이라고 나한테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학교로 이런 정신없이 하면서도. 그때 젊은 혈기로 조금 오해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김금년 여사께서 찾아주시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저 같은 사람 보고 그런 말씀을 할 때 제 생활이 모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말년에 문화원장까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 선생님의 살아온 동기랄지 이런 것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2007년에
학술 세미나도 했습니다. 이영준 박사님을 주제로 해서. 역시 이영준 박사님은 우리 군산 지역의 인간 문화재예요. 말하자면 이 양반이 우리나라 1호 박사, 의학 박사예요. 그런데도 돈은 몰랐어요. 평양고보를 나오시고 저기 대구 매천 초등학교에 발령을 나서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의전을 가서 우리나라 1호 박사가 됐는데요. 이 선생님은 하시는 것을 보고 말하자면 우리 한국 슈바이처라는 말이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이 양반처럼 이렇게 남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 양반이 저 평남 용강 양반인데 모든 걸 저버리고 이 군산까지 찾은 것은 구마모도 농장의 5개 시군에 있는 2만 명 소작인들이 3대 병, 말하자면 그때 우리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3가지 병이 있었죠. 폐병, 그 다음에 성병, 기생충. 지금으로 자면 이거 병도 아니에요. 이 소작인들이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세브란스전을 나오고 32세의 젊은 나이로 만약 돈을 생각했으면 그냥 뭐 얼마든지 모으죠. 여기 오셔가지고 참 대한민국에 많은 사업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양반을 크게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구마모도 농장 그 주인이 별장으로 살았던 그 가옥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자기 이름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전부 기증을 했습니다. 사회에. 그때는 모습만 살아도 이거 내 것이 없고 그 사람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는 수만 평 농토는 고사하고 당신이 살던 집까지도 사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서는 이 양반의 그 저택을 시민 역사 탐방 시에 꼭 돌아가서 거기를 제가 시민들에게 구경을 시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집진급, 뭐 한식, 또 양식, 중국식, 3가지, 일본식 4가지를 겹쳐서 지은 집인데 그 가치로 보면 별 것이 없죠. 그러나 저는 뭘 심어주고 싶냐 하면은 수십 년간 당신이 살아온 집을 사회에 기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하던 중에 한창 나이였죠. 지금 80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몰랐어요. 그 후에 김금년 여사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지역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준 박사 가옥 뒷뜰에서 장례식을 지내는 데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역시 김금년 여사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일사후퇴 때 단신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군산에 오셔서 전도 사업을 하시다가 이영준 박사님이 상처를 하니까 격려도 오고 위로도 오고 할 겸 지역 문화재에게 힘을 줘야죠. 그래서 당신이 희생견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에게 시집을 한 겁니다. 거기서 난 막내 아들을 제가 담임을 했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저한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영준 박사님은 그 이주행이가 그 양반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서 묵동의장까지 하셨는데 나중에서 이제 직간접으로 들어서 알았는데 제가 그 2008년에 그 김금년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지역 신문을 보고 가보니까 그 따님이 그때 몽고에서 학교장을 하대요. 그렇게 자식들이 전부 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남들은 잘 살기 위해서 저는 예수교를 모르니까
어느 방향으로 믿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아가씨가 남들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남 앞에 서기가 떳떳합니다. 그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에 지금도 잊어지질 못해요. 요전에 이 대표 주최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뭘 써달라 해서 옛 추억을 더듬어서 나오는 대로 그냥 썼습니다. 근데 이영춘 박사님은 우리 지역의 인간 문화재예요. 어쨌든 이 훌륭한 뜻을 우리 지역민들이 이어받고 이 어른이 2만 명 소작인을 위해서 원래 동기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에 큰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모제는 정말로 우리가 축하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영혼을 잘 따라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모사 대신 대략 제가 느꼈던 바 그리고 겪었던 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요 김경구 시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 의장 김경무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 군산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는 상천 이영춘 박사님의 제8일 추모 제39주년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함께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하신 박사님의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서쪽 사람들의 최승훈 우리 회장님과 또 서쪽 사람들 그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후손으로 윤순재 우리 그 사위 되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한 번 정도 생각할 때 이 이영춘 박사님께서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사랑과 박해의 정신, 또 희생 정신 전부 이렇게 쏟아붓었던 그분의 큰 뜻을 아마 기리고자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동생이 말문이 이렇게 맥혔었어요. 갑자기 큰 사고로. 그때 옥산에서 업고 저희 어머님이 개정병원까지 뛰어갔어요. 어머님께서 그랬을 때. 근데 거기에 우리 이영춘 박사님한테 받아가지고 저희 동생이 말문을 튀어가지고 그 뒤부터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일하다 몸빼바람에 이렇게 가가지고 돈도 얼마 안 받을 때문에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영춘 박사님께서 얼마나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일제시대 또 어려운 그 시기에도 우리 이영춘 박사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쉬운 일보다도 어려운 일, 양주보다는 그늘에서 이렇게 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도 있었지만은 우리 군산에서 이분의 역사관을 우리가 꼭 만들어서 우리 모든 의술인들이 여기 한번 들리고 그래서 정말 그 박해의 정신을 가지고 또 우리 농촌의 공동보건을 꼭 하는
그러한 정신을 또 기리는 것도 좋고 실천에 옮기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와 계십니다. 서쪽 사람들 최승재 우리 회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계속 이어질 때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이분의 기념관을 만들어서 우리 군산의 관광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슈바이트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기 와 계신데요. 아마 그런 생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금년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현충 박사님의 그 뜻을 기해서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오늘 추모제를 뜻깊게 금년 한 해 보내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를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이웃을 기리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쪽 사람들 모든 분의 존경의 마음을 보내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꼭 역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추모제에 참석하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경구 시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양천 복지관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준원 군산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종신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군산시의회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군산시의회 송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석하신 분께는 저희가 이렇게 적혀진 순서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환 오마이뉴스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옥준 한중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가족이신 윤순재 총장님과 이계신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군산시청 백일성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나두길 교통장애인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관규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식탁 문화관광해설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구기순 군산간호대 동창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양기 군산시민예술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제 성광교회 김성일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익식 군산도시가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승호 예총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백일 군산시 공도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수경 군산간호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돈 전 예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경묵 전 군산여성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병조 군산 신앙송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준호 매거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태욱 군산시 청년들한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유가족 대표로 이영춘 박사님의 막내 사위신 주한대학원대학교 윤순재 총장님의 유가족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산 시민의 마음을 모아서 상천 이영춘 박사님 추모제를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유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9년 전부터 뜻 있는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추모 행사를 개최해 주시니 가족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운 마음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경구 군산시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또 군산시 관계자 여러분, 또 주관해 주신 서쪽 사람들 최승훈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 또 늘 도와주시는 상천 기념사업회와 군산시 의사회, 그 밖에 많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군산시 대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버님, 어머님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상천 이영춘 기념 가옥에 가보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많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영춘 박사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고 뭘 하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저희 가족들이 아버님, 어머님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려고 애쓰는지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은 피부과 의사로 젊은 날에는 소록도 국립나병원과 부산 용호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보사부에서 공직자로 일하다가 개업해서 의료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맏딸과 사위는 심장병 전문 의사, 간호사 부부로 미국 남침내교 파송 선교사로 러시아에서 순교하다가 순교하셨고요. 몇 해 전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 순교자 추모 공원에 헌정되어 또 4년 전에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전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1958년에 미국에 입국해서 동양인 최초로 수의사 면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칸소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했는데요. 재미 한인 수의사협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수의사 면허를 받도록 개척한 공로를 인정해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둘째 딸과 사위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의대 교수로 평생을 의사를 기르는 일을 했고 워싱턴 한인 감리교회 장로 권사로 교민사회 발전과 선교 활동에 기여했습니다. 여섯째 아들은 연세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로 한국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힘썼습니다. 일곱째 아들과 며느리는 개정집을 보존하면서 어머님이 평생 돌보신 고아들을 맡아 운영하며 지금도 모세스 영화원 원장으로 봉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딸과 사위는 피아노와 성악을 전공했는데 한국 최고의 테너일 뿐만 아니라 후학들을 많이 길렀고 제자들 가운데 목회자를 2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막내딸 사위인 저와 제 안에 이 계신 목사는 몽골 선교사로
20년을 일하면서 울란바토르 대학교와 부속 초, 중,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또 아버님이 간호대학을 세운 걸 본받아서 저희도 간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깨끗하게 전 재산을 재단에 기증하고 물러나신 상천의 정신을 받아서 대학교와 초, 중, 고등학교를 재단에 이양하고 20년 뒤 귀국한 다음 현재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주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천의 생애와 정신을 가장 가까이서 자료를 수집하고 계승하려 애쓰신 분은 상천의 조카 이주민 장로님이신데 치과 의사로 군산 지역과 러시아 지역, 한국 전역에 봉사의 삶을 사신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어찌하든지 아버님이 이 땅에 심으신 사랑의 마음, 저희가 사는 곳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계속 그 정신을 이어서 끝까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귀한 상천의 정신과 삶을 아름답게 기억하시고 추모제를 마련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감동인 것 같아요. 유가족들이 모두요, 그 봉사와 헌신의 아이콘이신 이영춘 박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온 가족들이십니다. 유가족 대표로 인사해 주신 윤순재 총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군산의 어린이 친구들은 이영춘 박사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 회원초등학교 3학년 강송현 양이 내가 아는 이영춘 할아버지란 제목으로 이영춘 박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매우 궁금한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초등학교 3학년 강송현입니다. 1학년 때 엄마랑 이영춘 박사님의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입구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고 집안에 박사님이 입으셨던 옷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천장에 멋진 전등과 벽난로가 있어서 이영춘 박사님은 정말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이영춘 박사님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 이영춘 박사님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해서 똥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마을 회원에 있는 두세준 효열비에도 똥맛을 보면서 부모님을 보살폈다는데 박사님도 똥맛을 보면서 연구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박사님은 똥을 항아리에 담아서 기생충이 죽기를 기다리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항아리가 아까워 장독으로 쓰려고 장독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좀 웃기죠? 학교에서 먹는 급식을 처음 만드신 분도 박사님입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깜깜한 밤이라 무서울 때도 비가 와도 이영춘 박사님은 아픈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의료 가방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이영춘 박사님이 군산분이셔서 좋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했던 이영춘 박사님의 집도 원래는 일본인 농장 주인이 살았던 별장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평생 가난한 농촌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사셨던 이영춘 박사님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어서요,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이자 이영춘 박사님의 막내 따님이신 이계신 목사님께서 나의 아버지 이영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막내 따님이 기억하는 아버지 이영춘 박사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빨리 들어보도록 하죠. 이계신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해마다 이렇게 아버님 추모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준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였을까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하신 일이나 또 아버님의 정신 또 아버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의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기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공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좀 소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너무 많은 삶을 다 얘기할 수 없어서 한두 가지 주제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님의 소박함과 청빈한 삶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3남매 12째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어머님, 두 분 어머님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뜨시는 바람에 자녀 10명을 두시고 또 이제 상처를 하셔서 새로 결혼을 하셨는데 또 그 결혼하신 어머니가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14명. 거기에 제가 13째인데 제가 자랄 때에는 저희 큰언니가 2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3남매의 12째라는 기억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제들 나이 이런 거 잘 모르고요. 몇째지 이렇게 순서를 세서 외웠던 기억이 어렸을 때 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내이다 보니까 아버님이 한참 일하실 시기가 아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셔서 개성에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시기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박한 그 집안에서의 아버님의 노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시기에 아버님을 뵈면서 그때는 참 철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일을 한창 하실 때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는 뭐 로타리 일도 하시고 또 집안에 정원 가꾸는 일도 낮에는 하시고 그러시고 저녁 때는 저에게 바둑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님이 바둑 두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두셨는데 저에게 바둑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가르치셨을까요? 같이 두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시니까. 그래서 밤에 저녁 때 되면 개심아 하고 부르면 저는 가서 흙으로 19개를 깔고 아버지와 이제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게 너무 지루하니까 저희 아버님 다 어려워하셨거든요. 저희 형제들도 아버님을 다 어려워해서 굉장히 조심했는데 저는 막내지 않습니까? 저는 엎드려서 두기도 하고 한쪽 팔로 얼굴을 베고 두기도 하고 별 자세를 취하고 바둑을 두어도 저희 아버님은 그냥 흐뭇해 하셨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이기시는 바둑을 저와 두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때 아버님의 지금 저보다 이제 지금 나이보다 조금 더 드셨던 그런 나이에 어떤 마음으로 두셨을까. 그리고 그러한 많은 지나간 그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던 그런 일들을 보시고 이제 삶을 좀 정리하면서 기록으로 남기시고 또 마음으로 정리하시면서 이 바둑 두시는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하면서 마음의 짠한 마음과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그 고귀함이 제 마음에 잔잔하게 났습니다. 아까 우리 초등학생이 이영준 박사님은 얼마나 부자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집은 얼마나 부자일까, 이 박사님 딸은 얼마나 부자로 살까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점심에. 그런데 저희는 그냥 흰 죽을 써서 먹었어요.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죽을 써서 먹었을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네가 부잣집이어서 공주처럼 살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구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늘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집들과.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제 막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주 전쟁 이후에 그런 어려운 시기는 아니어서 조금 나은 형편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저희 이제 언니 오빠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설날 아침이었는데 얘들아 다 방에 모여라. 그래서 아침 식사하는 줄 알고 형제들이 다 방에 가서 식사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상은 차려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언니 오빠들이 무슨 일이지? 하고는 다 둘러 앉아서 이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설 아침이지만 아침 없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버지가 돈을 한 푼도 안 가져오셨다. 그래서 늘 이렇게 빌리고 저렇게 빌려서 상을 차렸지만 내가 오늘은 상을 차리고 싶지 않구나. 오늘은 그냥 굶자. 그렇게 해서 그날은 다 굶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몽골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교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또 학교를 경영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고 또 재정이 많이 필요했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전문 경영인이 아닙니다. 의사로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의 위생사항이 좋아지고 농민들이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서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하셨지 돈을 어디서 만들고 모으고 또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겪으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같이 동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들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제가 교육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얼마나 아버님이 잘 사셨는가. 그 청빈하고 그리고 그렇게 소박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원칙이 있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떳떳하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회에 자기의 이익과 자식들의 특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성행하고 그게 결국은 자식들에게 큰 빚과 부담으로 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그런 삶의 지혜가 있었을까? 훗날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님은 아셨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배운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몽골에서 교육할 때에도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삶이 괴리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였는데 그는 저희 아버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꼭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오늘날 말만 무성한 시대에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가치들이 다음 세대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또 그러한 잔잔한 그러한 물결로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부터 같이 힘써서 하면 다음 세대가 좀 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귀한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추구하는 것과 실제 삶이 일치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네, 그런 삶을 사신 이영춘 박사님이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십니다. 네, 이어서요. 이영춘 박사님은 또한 학자로서 수많은 연구 활동을 하셨고 그 연구 논문을 농촌위생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발표하셨는데요. 다음은 농촌위생 잡지 창간호에 실린 발간사를 이주민 치과 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농촌 위생에 관한 조사, 연구업적과 농촌 의료에서 얻은 치료 경험 또는 농촌 위생에 관한 우리 연구소의 의견을
사회에 널리 알려서 건강한 농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잡지 농촌위생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농촌이 민족의 원천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 사람으로부터 흔히 듣는 말입니다. 이 샘물이 과연 쉼없이 넘쳐 흘러 마르지 않고 맑고 깨끗한 좋은 물을 샘솟게 한다면 그 민족은 영원히 젊고 활기 있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근대 문명은 이 물줄기에 큰 변화를 주어 그 양은 적게 되고 그 질은 흐려지게 하였습니다. 3천만 우리 민족의 원천은 어떠합니까? 최근 20년 동안 결핵, 매독, 기생충이 더욱 깊이 농촌에 해를 끼치고 있어 나는 이것을 세 가지 큰 민족의 해독으로 여러 차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젖먹이와 어린아이 사망률, 문둥병 문제 등 많은 위생 문제가 민족 원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번 6.25 한국 전쟁은 더욱더 심각한 민족 중독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지금 빠른 근본 해결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쇠퇴와 변질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신생 국가로서 선진 문화국을 꿈꾸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건 문제, 특히 농촌 보건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다행히 미군정을 거치면서 농림부 역대 장관을 비롯하여 관계자의 관심과 이해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으며 농촌보건사업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미라를 뿌림으로써 많은 결실을 보게 되는 이치와 같이 민족 원천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라고 바라던 농촌위생연구소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신생 국가로서 농촌사회가 절실하게 바라던 것과 정부 및 이에 있는 사회 인사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1948년 늦가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공산군이 침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가을 재단법인 농촌위생원 설립으로 이 사업의 법적 성격과 농촌 사회의 공적 도구임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이제 궤도의 첫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보건사업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부족하며 또 짧은 기간 동안에 주목을 끌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도 뒷전에 자리하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관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일할 만한 여군의 부족입니다. 화려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문화 혜택이 없는 단조롭고 재미없는 농촌에 들어가 일할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회의 지도자나 정부에 계신 여러분에게 진실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와 따뜻한 마음과 도움의 손길이 이 어려운 일에 뜻을 둔 청년들을 감동시키고 자극시켜서 많은 청년 일꾼이 이 방면에 진출하려는 분위기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잡지는 농촌위생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뜻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글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지면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농촌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흥미를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농촌위생지가 한층 더 농촌위생의 중요한 문헌 자료가 되며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이영춘 박사님이 농촌에서 의료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명감을 가진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교를 설립하였고 간호학교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군산간호대학교에 이르렀는데요. 농촌 보건 사업에 참여한 초창기의 졸업생들은 우리 민족이 아주 열악한 보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박사님과 함께
민족의 복원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대단했다고 하고요. 또 195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결핵 예방주사 BCG 접종을 하기 위해서 간호학교 학생들이 트럭을 타고 옥구군 전역을 다닐 때 트럭 위에서 목이 터져라 부르던 노래가 바로 농촌병원가입니다. 그 농촌병원가와 군산간호대학교 교가를 군산간호대학교 썰레스 중창단 오진이외 14명이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군산간호대학교 썰레스 중창단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뭉클하죠. 네, 작년에는요 전국하고 해외에서 오신 군산 간호대 대선배님들이 농촌병원가를 불러줘서 완전 감동이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풋풋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 뭉클하고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올해는 군산 간호생들의 젊은 목소리를 들어서 완전 든든한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추모제를 위해서 애써주신 군산간호대학교 썰레스 중창단 여러분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2003년 쌍천 탄생 100주년을 맞아 만든 쌍천의 정신이라는 노래를 소프라노 정수희님이 노래하고 피아노 반주에는 이미아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내
온몸을 불살라 등대로 서서 내 몸보다 이웃을 사랑하신 길 영원히 잊지 않으리 쌍천의 정신. 네, 쌍천의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노래해 주신 소프라노 정수희님과 피아노 반주해 주신 이미아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생전에 이영춘 박사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 태산을 넘어를 개정교회 장로 중창단 이광석 장로님의 8명이 부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평생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이영춘 박사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태산을 넘어 험국의 가도였습니다. 이영춘 박사님은요, 서화, 원예, 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식견이 있으셨는데요. 만년에는 천자문, 병풍서 등 귀중한 작품들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매거진 군산 오성열 국장님께서 쌍천호에 대한 배경과 이영춘 박사님의 작품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년 개정교회 추모제 때 제가 저희 조보님과 또 쌍천 이혁순 박사님의 약 30년에 걸친 그 끈끈한 인연,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또 지났네요.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준 서쪽 사람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보님은 그 함자가 오, 영자, 태자를 쓰시고요. 저 어렸을 때 코올리기 때는 오 위원장님이라고 이렇게 부주의해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이제 그 이영춘 박사님께서 30대 중반에 구마모토 농장에 진료소장으로 오셨을 때 저희 조부님이 개정위원장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조부님이 이제 연세는 박사님보다 한 5살 정도 위셨어요. 그래서 박사님은 그야말로 이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이 피폐한 그 농촌의 그 참상을 보면서 좀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저희 조부님은 이제 위원장으로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 막 그런 걸 했겠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굉장히 돌아가시는 날까지 끈끈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부님은 이제 박사님은 이제 평양고보 나오셨고 저희 조부님은 경성고보 출신인데 32세 때 옥산초등학교 교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정위원장으로 오셨어요. 이후에 군산 구암초등학교, 군산 상업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설립이사로 교육계에도 좀 많은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나중에 1952년도에 그 화호 여중을 설립하고 61년도에 화호 여고를 설립하고 간호대학교를 설립하고 할 때 저희 주모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무렵인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조부님이 내가 박사님 호를 내가 친 거다. 뭐라고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쌍천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제 어린 마음에 그 쌍자라는 발음이 너무 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근데 지금 이제 요새 와서 그 호의 의미를 새겨볼 때 박사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호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합니다. 지금 이게 박사님이 이게 쓰신 지금 글인데 수충사 사제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도 이 박사님의 이 붓글씨를 최근에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원래 글씨를 좋아하고 취미도 좀 씁니다만은 이렇게 명필이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군산 시내에 서예가 모 서예가한테 이 글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박사님 이런 명필인 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충사 사제문은 이제 묘향산에 있는 그 사찰인데 옛날에는 이제 나라의 위인이 죽으면 사찰의 그 위패를 봉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께서 제문을 직접 지어서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 그 수충사에는 그 휴정 서산대사라고도 하죠. 그 휴정 스님의 그 임진왜란때 공적을 기려서 거기다 위패를 봉헌하고 정조대왕이 제문을 지어서 내려보낸 그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제문을 이제 베껴 쓰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이제 박사님께서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글을 좀 심도 있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글은 한유 사설. 그러니까 한유는 당송 8대가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아주 대학자죠. 그러니까 당나라 헌종 때 학자인데 그 헌종이 이제 그때 당시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하자 이 한유가 엄청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죠. 그런데 너무 이 양반이 위대한 학자라 사형은 시키지 못하고 여기 왼쪽 낙관 위에 보면은 적조주 한유사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주라는 지방으로 좌천을 시켜버렸어요. 한유를. 그런데 이제 위에 적자가 사실 귀향이라는 뜻인데 이제 한유는 이건 좌천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귀향으로 이렇게 본인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조주 경신중축 경신중복은 이제 경신년은 돌아가시기 박사님이 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태 전, 두 해 전에 쓰신 것 같습니다. 생호 오전 김은부야.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도에 대해서 들음이 나보다 앞선다면 선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오종이사지 도를 들음이 나보다 앞선다면 내가 그를 쫓아 스승으로 섬길 것이요. 생호 오후 김원도야. 나보다 뒤에 태어났더라도 역시 도를 들음이 나보다 앞선다면 내가 그를 쫓아 스승으로 섬길 것이다. 그 다음에 오사 도자 부용지기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도를 스승으로 삼으니 그가 나보다 먼저 태어났든 뒤에 태어났든 어찌 그걸 따지겠는가. 그 다음에 시고 이런 고로 이런 까닭에 무귀무천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다. 무장무소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나보다 적은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도지 소종이야 사지 소재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계신 것이다. 이게 박사님은 이 도를 스승으로 삼는다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평생을 그 자세로 살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제 박사님 글씨가 백언이 불여 일행 이런 글씨가 잠깐 보였는데 100마디 말보다 직접 한 번 실천하는 것이 100마디 말이 한 번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 글씨가 보였습니다만은 박사님은 이 한유 사설을
일생의 거울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은 도를 스승으로 삼는다. 아까 이 말에 굉장히 금과 옥조로 삼고 그렇게 사시지 않았는가. 아까 이제 우리 이 계신 목사님께서도 아버님이 그토록 엄격하고 청빈하게 사셨기 때문에 자손들이 떳떳하다. 이 말이 굉장히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글만 저렇게 쓰신 게 아니고 그 글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서 일생을 사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그 해설이 정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1961년도에 화호여고에서 네 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맨 왼쪽이 이영춘 박사님, 두 번째 분이 저희 조부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이 그때 당시 화호중앙병원 원장에 계셨던 김성환 박사님.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아까 내가 유주민 원장님께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그래요. 누군지. 저는 이제 그때 대하진료소장 김경식 박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진 뒤에 보니까 연도하고 찍은 장소 화호여고라고는 써 있는데 그 인물들에 대한 이름은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해주신 오성열 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요, 한국무용협회 최은수 군산 지부장님께서 부채 산조춤을 추는 순서입니다. 최은수 군산 지부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채 산조는 부채를 든 여인이 달을 바라보고 님을 그리며 추는 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최은숙 지부장님께서 이영춘 박사님을 그리며 추신 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레이스 피아노 트리오의 샤샤, 따냐, 김정자, 이미하님의 박지훈곡 도라지꽃의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네요. 네, 다음은요. 이영춘 박사 추모제를 1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이종의 서쪽 사람들 고모님께서 이영춘 박사 추모제 연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군산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상천 이영춘 박사님의 추모일을 맞이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춘 박사님과 저의 인연은 제가 195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 때 저희 친구들이 군산항해 흥남부두에서 LST 군함을 타고 2만 5천 명이 군산항에 내려서 10,000명은 전라북도 각 시군에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15,000명은 군산시에 배정이 돼서 흥남동, 개정동, 조천동, 선양동 그 이외에도 여기저기 많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셔서 지금은 많이들 출세도 하시고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개정초등학교 다닐 때 이영춘 박사님께서 누런 강냉이죽을 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배고프니까 줄을 섰다가 다시 그 뒤로 가가지고 한 번 더 타먹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를 주시는데 그 우유를 마치 지금처럼 뭐 과자가 많이 없을 때나 딱딱한 것을 입에다 넣고 하루 종일 물고 다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쥐잡기, 그 선생님들이 쥐를 잡으려면 쥐꼬리를 끌어다 내야 되는데 오징어 다리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지푸라기로 묶어서 가지고 가고 또 성냥갑에 파리를 잡아서 이렇게 날리고.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겨울러서 쥐를 안 잡았으면, 파리를 안 잡았으면 학교 학생들한테 방학 숙제로 뭐 성냥갑, 맥갑 잡아오라고 하면 또 그것 거기다가 뭐 좀 넣습니다. 예. 그러면은 영락없이 그날 선생님한테 대뿌리로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요 상천 이영춘 박사님의 추모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유가족들한테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 2,000점의 유품을 기증을 받아서 지금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수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여기 계신 그 김준규 박물관장님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행정에서 저희 유가족들이 저희들을 믿고 이렇게 다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박물관에 그 유물 전시를 해놨던 그 쌍천 가옥에 가보면은 거기에 수장되어 있던 그런 그 유물들이 지금은 가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아까 우리 김경구 의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오늘 제가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쌍천 기념관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분명히 의회에서 협조해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쌍천 정신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부식 강상이라고 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을을 바꾼다는 글이 지금 모세스 영화원 원장님 그 방에 가면은 뒤에 이렇게 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또 공중보건과 그 예방의학에 대해서 또 아까 그림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오승열 그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오승열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그 해부해가지고 그 해부 장기를 그릇에다 놓고 그것을 박사님이 직접 지금은 엑스레이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때 해부해놓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23년도에 유영식 박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건양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그 의료사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건 국보급의 문화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이제 100년이 넘으면 기록문화재도 이제 그 등록문화재로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해부학 자료하고 학술 논문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 사업은 2011년도 11월 26일 날 군산의료원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희는 그 기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대단히 위대하다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어도 행사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독자분들 한 분도 지금 자리를 안 옮기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만 같이 하시면 이보다 더 훌륭한 행사를 앞으로 이제 2년 후에는 10주년 행사가 될 텐데 10주년 행사는 저희 서쪽 사람들이 군산 그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작년에는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에서 군산의 근대 사회 산업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미 기틀을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됐고요. 또 이계시 목사님께서 아리울 역사문화 연구소에서 특강도 해주셨고, 또 윤순재 총장님께서 그 이강유 원장님의 세미나실에서 또 그 박사님에 대해서 그 일생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콘텐츠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8위까지 21개 협력기관 그저 많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10개 후원단체, 비연된 단체로 특별히 개정교회 최용준 목사님은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저희들을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그 이영춘 박사님의 유가족들께서도 저희들을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군산 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적셔졌고 남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쌍천 이영춘 박사 추모 행사 양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춘 박사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지금까지 추모제를 이끌어온 큰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종혜 부모님께 아낌없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제8회 쌍천 이영춘 박사 추모제를 주최한 서쪽 사람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소개는 서쪽 사람들의 최승훈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서쪽 사람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쇄출판과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해가지고 쌍천 이영춘 박사님 책을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가 출판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 쌍천 이영춘 박사 추모제를 기획하고 진행해 오는 데 있어서 저한테 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쌍천의 정신을 표현할 것인가. 저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그림으로서 쌍천의 정신을 갖다 표현할 수 없을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없는 영웅도 만들어가지고 콘텐츠화하고 영웅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영춘 박사님 같이 훌륭하신 박사님도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나 그 행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정신을 갖다가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 쌍천의 정신을 알리고 이영춘 박사님을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쌍천의 이영춘 박사님 책자 중에서 어떤 한 장면에서 제가 그림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추운 겨울날 그 새벽에 어떤 아픈 환자의 소식을 듣고 쌍천 이영춘 박사님은 잠에서 덜 깬 그 무거운 몸으로 그 눈 오는
그 새벽길을, 어두운 새벽길을 자전거를 타고 왕진을 가는 모습. 저는 그걸 갖다가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쌍천의 정신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여기 그림은 지금 이렇게 하얗게 하면 너무나 눈이 부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밤하늘로, 새벽 하늘로 이렇게 형상화시켰고, 저는 이런 그 쌍천의 뜨거운 마음을 홍보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쪽 사람들입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공군 이종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를 맡고 있는 윤혜련입니다. 김입니다. 서쪽 사람들 5 문정현입니다. 서쪽 사람들의 막내 김덕신입니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추모제라 다른 공연보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연장이 새로 지어져 가지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좀 힘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했었어요. 근데 세 가지가 또 우리를 갖다가 도와줬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하나는 이 행사를 갖다 좋게 봐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가까운 그 재능들을 여기에서 돈 하나 받지 않고 공연해 주신 게스트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영춘 박사님하고 같이 반주해보자 여기 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쪽 사람들요, 내년에도 더 멋진 이렇게 추모제로 만날 수 있도록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추모제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